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4월 27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오늘 바이든의 오토펜을 사용하여 임기 마지막 날 사면령을 실행한 사람에 대하여 필히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오늘 천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는 액트브루라고 하는 연조가 깊은 민주당 펀드레이징 조직을 비난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령하고 또한 조성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분명히 미국 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전부 어기고 해외에서 불법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처음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이들 민주당은 사기극으로 유명한 집단들인데 이들이 최근에 조 바이든의 마지막 날에 사면을 하였던 애덤 쉬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담 쉬프는 이 방송인이 소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원에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지역의 하원 의원이었죠. 그는 피노케오라는 별명에 닿게 거짓말을 일삼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고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하였던 하원정보위원회 소속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를 사면한다고 한 것이 바로 조 바이든의 오토펜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하나에 이르기를 조 바이든이 오토펜을 사용하여 사면령을 시행한 사람은 필히 밝혀내어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펜을 사용하여 사면한 모든 것은 무효이므로 이들의 사면은 무효가 되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토펜 사용자라고 지정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에 의하면 조 바이든이 버진 아일랜드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을 당시에 오토펜을 사용한 사람은 니라 텐든 백악관 비서실장이라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니라 텐든은 그 유명한 위키리스크가 폭로하였던 포데스타 이메일이 자주 언급되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포데스타 이메일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었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줄리안 어산지가 폭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을 관련해 따르면 실제적으로 푸틴의 비밀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연관관계가 있고 또한 푸틴과 밀약을 하여 푸틴의 꼭두각시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갔던 모든 이메일에 나타난 장본인이 바로 니라 텐든 그 당시의 선거대책위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한 기후변화의 아젠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하였고 아이시스 자금을 오바마가 지원하였다는 사실을도 전부 감춰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언론들은 포데스타 이메일에 대하여 그것은 가짜니까 여는 즉시 사법 처리를 받을 것이라고 CNN은 공갈 협박성인 보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엠바고를 걸어놓고 이것이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로 몰아갔던 사건인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분명히 그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각 대학들이 비영리 단체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들은 영리적인 단체보다도 더욱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인 맥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방정부 일부의 보조를 받으면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60센트 정도 올리는 것을 관행적으로 하여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여러 수백억 달러의 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흑자의 폭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나 실제로 영리 목적을 수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대학 보조금을 끊겠다고 한 것도 여기에 일련의 맥락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1위는 6자리 숫자에 피할 수 없는 학자금 융자를 떠안고 사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은 이들로부터 그 많은 돈을 받아서 자신들의 부를 불리기에 바빴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또한 맥마한 장관은 이야기를 하기에 최근에 조 바이든이 팬데믹을 핑계삼아 학자금을 탕감한다고 하였으나 대통령이 학자금을 탕감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담보적인 대출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항상 상환이 가능한 담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은 완전히 신용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탕감도 안 되어 심지어는 개인이 파산을 해도 연방정부 세금빚과 같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인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탕감하느냐 하는 것이 그 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대학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많은 부를 축적하였으나 거기 졸업한 학생들은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면서 대학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의 지방 판사가 불법 체류자를 도피시키다가 FBI에 체포가 된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밀워키 카운티 법정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불법 입국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부인을 30번 이상 구타하여 지역 주민의 신고로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법정에 섰던 것입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ICE가 즉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법정에 갔으나 법정의 판사는 법정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면서 ICE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래요 법원 청사 바깥에 대기하는 ICE 요원들을 따돌리기 위하여 판사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피의자를 즉시 연문을 통하여 나아가라고 지시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용의자는 연문을 통하여 도주를 하다가 결국은 붙잡혔지만은 여기에 발끈한 공동작전 수행 중이던 FBI가 연방법 위반 혐의로 현직 판사를 체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판사의 이름은 바로 한나 듀건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밀워키 지방 판사로서의 명성을 날렸는데 고참 판사가 졸지에 FBI에 체포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51번째 주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는 바로 그린랜드 또는 카나다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태평양 남쪽에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옆에 있는 작은 섬 하나입니다. 약 2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이 섬의 이름은 바로 부게인빌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이 섬은 현재는 파푸아뉴기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입니다. 물론 독자적인 대통령도 선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통령 이슈마엘 트루아만은 만약 미국이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아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면 미국은 막대한 부를 얻을 것입니다 하고 오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파푸아뉴기니아의 억압에서 벗어나 미국에 소속되기를 원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실용주의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점철되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섬에는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약 548만 톤의 구리와 2천만 온스의 금이 묻혀있어 현재 시가로 약 6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는 군사 요충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섬 주변에 바다 깊이가 10m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구축함이나 모든 군함들이 섬으로 직접 접안이 가능한 위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태평양 솔로몬 제도를 위시하여 많은 섬들을 매입하고 1대1로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그 1대1로를 저지하는 선으로 이 섬이 그만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풋에 비하여 아웃풋을 항상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섬을 놓칠 것인가 아니면 이 섬이 중국 수중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의 민주당원인 프레드리카 윌슨이 지금 집회연설에서 ICE가 구금과 추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들 배후에 이 ICE를 지원해주고 있는 의회 의원들에게 협박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의원들의 자택과 전화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 의원들에 대한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주당의 요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재 맥심 월터스 의원도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의원들 자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직접 전화하여 이건 아니야 이건 미국 스타일이 아니야 정이라면 내가 꼭 혼을 낼 거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맥심 월터스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죠. 또한 척 슈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앤로 임신중절 재판 때 브렉 캐버너 판사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하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였던 척 슈머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원들은 어떻게 된 것이 툭하면 판사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